안녕하십니까. 안강현과 함께하는 스마트 팩토리 톡톡, 오늘 그 5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조 데이터의 표준에 대해서 얘기한답니다. 스마트 제조 핵심 추진단 안강현 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새로운 주제로 또 새로운 내용으로 제 블로그가 다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로 풀어보는 스마트 팩토리, 이게 제 블로그 제목인데요. 많이 들어오셔서 읽어봐 주시고 반드시 좋아요, 이웃 추가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톡톡의 주제가 제조 데이터와 표준이죠. 네. 제조 데이터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술 표준을 많이 들어봤는데 예. 제조 표준화라는 말은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단장님 좀 어떻게 이 아이템에 좀 집중하셨나요? 일단 표준이란 말이 어려워요. 네. 공부 잘하셨나요? 초등학교 아니요, 때? 못했습니다. 잘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요? 저랑 비슷합니다. 예. 예전에 동아정가를 쓰셨나요? 표준정가를 쓰셨나요? 저는 표준정가를 좀 많이 써서. 그러셨어요? 저도 표준정가를 많이 썼습니다. 저는 표준이란 말을 여기 스마트 추진단장으로 일하기 전에는 이 표준정가로밖에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 전에는 표준이 뭐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 표준이란 말이 또 이런 식으로 기술의 세계에 또 들어오는구나. 데이터 표준을 한다는 게 참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게? 독일, 일본, 미국 쪽에서 표준화에 대한, 제조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뭐 다양한 게 있어요. 센서에 의해서 나오는 데이터, 그 제조 환경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온도가 어떠니, 뭐 주변 환경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지금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단계에 들어가는 업체들은 대부분 개별 공장 서버에 데이터가 이렇게 축적이 되고 있거든요. 축적이 되려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축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형식을 가지고 축적하는 그 스타일, 그 형식을 만들어주는 게 ICT 회사가 들어가서 그 형식을 정의를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공장별로 그 ICT 회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형식대로 데이터를 서버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표준이 있는 거죠. 각각의 표준. 제조 데이터는 같은 표준으로 좀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조 데이터 표준을 가져가는 과정도 어렵고, 이게 개별 기업이 다 비즈니스 세계에 전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표준을 또 별도로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표준화는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들도 많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네. 데이터 표준이라는 거는 그 한 기업에서 뭐 기획 설계, 생산, 조립, 그리고 딜리버리까지 네.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하기 위한 한 회사 안에서의 표준화만 되면은 되지 않나 이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업체와 업체 그리고 업계와 업계 간에도 표준화가 진척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일례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중소제조업들이 글로벌로 수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수출을 맨 처음에 개시할 때 그쪽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갑이죠.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쪽에서 그 회사의 그 제품에 대한 내용을 직접 날라와서 봤거든요. 아니면 샘플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받고. 샘플을 많이 보냈다는 예, 거죠. 그런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샘플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공정을 봐야지 되거든요. 이게 정말 이 회사에서 나와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확정되는 단계에서는 누가 와서 공정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그렇습니다.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상호 운용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준이란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
아, 이렇게 표준이 돼 있으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 표준을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로 조금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만약에 글로벌에 있는 큰 회사가 자기 한국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에게 어떤 제품을 납품해 달라고 하면서 사전에 어떤 조사를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제품과 함께 그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 샘플이 오기 전에 먼저 데이터를 받아보게 되겠죠. 근데 이 데이터의 내용이 뭐 온도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써 있거나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요것도 표준의 낮은 단계입니다. 이거를 온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통용할 수 있는 언어로, 이게 영어가 되겠죠. 뭐 그거로 정리해서 써준다거나 바꿔준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표준화된 데이터를 던져주면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만 봐도 아, 이 회사가 제대로 만드는구나. 1분에 아니면 1시간에 아니면 하루에 몇 대를 만들 수 있구나. 데이터만 봐도 다 판단이 가능한 거죠. 보통 제품 같은 경우는 스펙이 다 이렇게 잡혀져 있잖아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비즈니스 할 때는 서로 비밀 협정 NDA라고 얘기합니다. 비밀 협정을 먼저 한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한 달에 분량이 얼마나 납니까? 한 달에 어느 정도의 개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런 거를 요구하거든요. 이런 거 카탈로그에 없거든요. 카탈로그는 스펙만 있는 거예요. 스펙만. 그러면 이거를 뭐로 증명을 하냐 하면 우리가 몇 개 있어요. 분량률은 몇 %입니다라고 이메일로 보내줄 수도 있는데 진짜로 큰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 부분을 실질적인 공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던져줘야지 신뢰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글로벌 자동차 회사 중에 특히 BMW 같은 회사들은 이런 자료들을 데이터 표준화된 데이터로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표준에 맞게 우리 생산 라인의 센서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채울 수 있는 표준도 정립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달을 해줘야지 BMW가 그 내용을 보고 자기네 데이터 표준이랑 같으니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요 정도면 우리랑 같이 품질 수준도 좋고 생산량도 커버가 되니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장님,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방어력이 있지만은 기밀 유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은 클라이언트지만 잠재 클라이언트지만은 그 클라이언트가 그 얻은 정보를 만약에 다른 뭐 자국의 유사한 기업한테 그 정보를 흘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데이터 표준에 너무 충실하게 따라가다 보면은 잘못하면 기밀 유출하고도 좀 연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당연히 보안책이 있어야지 되고요. 그 보안 데이터, 제조 데이터 보안을 담당하는 쪽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지 됩니다. 보안에 대한 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기술 탈취거든요. 근데 그 표준화가 사실은 이제 뭐 아무리 추진단에서 잘 정립을 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유포를 해가지고 저변에서 다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국가에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좀 무용지물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국가 간의 협력도 사실 필요하지 않나요? 아, 국가 간의 협력이 무지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처음은 국가가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초석을 다지는 거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개별 기업에 있는 거예요. 국가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개별 기업들끼리 상호 호환성을 가진 데이터 표준을 가지고 주고받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하라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제 카테나 X라는 게 독일에 있습니다. 그 카테나 X는 하나의 그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해야지 그 카테나 X에 들어갈 수. 유료는 아닌가요? 유료입니다. 유료죠. 유료예요, 그러니까요. 유료. 예. 보는 거는 무료고 그 안에 회원으로 들어가는 거는 돈을 내야지 돼요. 하여튼 독일은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제일 상단에 BMW랑 폭스바겐 이런 회사가 있고요. 지멘스, 그다음에 뭐 ZF 여러 가지 부품 회사들이 있고 그 아래 또 2차, 3차 부품 회사들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회사들끼리는 그 안에서 데이터가 이미 상호 호환이 되고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오면 그 데이터가 그냥 물 흐르듯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국 회사도 여기 가입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 2차, 3차 벤더들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미 BMW의 벤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의 어떤 확장, 이것을 위해서라도 글로벌 표준에 맞게 우리 제조 데이터를 표준으로 세워주는 게 좋겠다.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떤 표준으로 따라갔느냐를 저는 보는 거고, 동일한 표준을 사용했다면 상호 운영성이 가능하다. 그러면 한국의 중소기업도 그 표준화를 무기로 글로벌 진출이 수월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것을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표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준화라는 게 이게 파편적, 분절적으로 돼 있어요. 개별 공장 내에서도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공정 간의 어떤 표준화를 가져가는 건데, 내 공장의 표준화는 공정 사이에 분절화되어 있는 표준화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 요건 조금 쉬워요. 요게 고도화입니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예요. 사람이 세던 거를 바코드나 모니터를 통해서 디지털화하면 지금 몇 대 정도 생산되고 있어를 다 디지털로 모니터링 하는 게 이제 기초 단계잖아요. 고도화 단계는 공정 사이에 발생되는 데이터를 다 서버로 내려주고, 이 서버를 통해서 다음 공정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를 신호가 전달되거나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 요게 이제 고도화거든요. 고도화 사업을 하게 되면 공정 사이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공정과 공정에서의 이 커넥티비티, 연결성, 이것까지 가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리 정립을 잘 하더라도 그거를 활용 내지 실행하지 않으면 또 이것도 무용지물인데, 뭐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조금 더 빨리 흡수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이번에 고도화 사업에서 한 400개 회사 지원을 해주고 있고, 올해 이제 선정 평가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고도화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이미 제조 데이터 표준을 가져가게끔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선정이 되시고 업체랑 같이 협의하시면서 제조 데이터 표준화 작업도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글로벌로 제조 데이터를 같이 좀 협력하는 차원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그거는 독일, 일본, 미국,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1년에 한 3번 정도 미팅을 합니다. 제조 데이터 표준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주거든요. 정부는 그 내용을 꾸준히 우리 추진단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계속 반영을 해서 제조 데이터 표준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이렇게 가져가려고 궤도하고 있습니다. 글귀 내용에 보면 또 표준의 진화라고. 네. 또 새로운 단어를 이거 단장님 만드신 거죠? 제가 만들었죠. 예. 어떻게 표준하고 진화를 또 같이 이렇게 엮으실 생각을 하셨는지. 제조 데이터 표준은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진리처럼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진리는 그 변하지 않는 거를 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표준을 창제한 사람들은, 그 소비,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인 식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표준은 개별 회사가 크든 작든
계속 변화해야지 워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 공법이 바뀌잖아요. 공법이 바뀌면 표준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에 IT 하는 그 부장이 본인들 회사의 MES 내용 화면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보던 화면하고 그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여기에 포함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여기에 데이터까지 같이 또 연결시킵니다. PLC에서. 그럼 그거 한번 좀 보여줍시다. 그러면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윗단에서 표현이 잘 안 돼서 저희가 이렇게 수정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표준 모델이나 표준화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모델이에요, 모델. 벤치마킹 하시라고 하는 모델이지 이 내용을 그대로 변함없이 계속 사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표준은 지속적으로 진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데이터 표준이. 예, 이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뭐 데이터 표준을 얘기했는데 이게 어려운 영역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조금 쉽게 설명한 거는 제 블로그 내용이에요. 제 영상보다 블로그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표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펜하이머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오펜하이머 보셨나요? 보다 말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시구나. 조금 있었는데 네.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쩌면 그러실 수 있을까? 이공계 출신 아니세요? 아닙니다. 그렇구나. 역시. 야, 저는 뭐 이공계입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러셨어요? 그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근데 그 감독이 여기서 얘기하는 양자역학, 또 원자력, 원자폭탄 만드는 거거든요. 이 감독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영화를 찍었을까요? 감독이 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자역학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기자가 묻습니다. 양자역학이나 핵융합의 전문가십니까? 라고 물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랬더니 자기한테는 노벨 물리학상 받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킵손 박사라고 친구가 있다. 이 친구가 물리학의 문외한인 본인에게 이런 양자역학뿐만 아니라 핵융합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쉽게 잘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제조 데이터 표준에 저에게 킵손 박사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몰라요. 제가 그냥 막 물어가면서 파편적인 내용들을 어느 날 갑자기 이 내용을 쭉 쓰게 됐거든요. 아직도 어려운 영역이다.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지만 그 어려운 영역에 맞추어서 제가 글을 써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다음에 좋은 조언 또 부탁을 드립니다. 단장님이 아마 제조 데이터 표준의 킵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킵손 단장님하고 보시고. 왜 그러세요? 미스터 놀란. 왜 그러세요? 놀란하세요, 놀란. 오늘 우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우리 이상열 대표님과 함께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의견 있으면 많이 좀 달아주세요. 저 좀 배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킵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와 함께한 오늘의 스마트 팩트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봐요. 말이 잘 안 꼬이잖아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냥 평소대로 그냥 하셔요.